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첫 번째 경상대 뉴스 윤혜림입니다. 어느덧 2020년 1학기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췄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임하고 있는데요. 경상대 학생 모두가 알찬 여름방학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학내의 다양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8년 만에 부활한 경상대 총장 직선제와 함께 지난 6월 7일 권순기 제11대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제1018호 경상대 신문 특집 인터뷰면에는 신임 총장이 구상하는 우리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신임 총장 인터뷰를 진행한 신문방송사 이혜진 학생기자와 박혜주 학생기자가 만나 지면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현장 에피소드를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신문방송사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방송사 학생기자 박혜주. 경상대 신문사 학생기자 이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살면서 총장을 만나는 일이 크게 없잖아요. 학생 기자의 신분으로 예진 기자가 갔다 왔는데 당시 분위기 어땠나요? 권순기 총장님께서는 신문사에서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라 즉석 질문을 드려도 흔쾌히 답변해 주시고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신문을 보면 통합, 등록금 반환 등 학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들에 관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준비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대학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대학 통합, 우리 대학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안인 등록금 반환, 학내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6월 7일 취임을 하셨으니 지난 학기, 즉 2020년 1학기가 총장으로 임명받는 첫 학기가 되는 건데요. 이 사실 지난 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대학들에게 큰 변화들이 있었죠. 또한 지난 학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바로 코로나, 비대면 강의, 일원인 등이 있는데 이제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과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2학기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네, 인터뷰 당시 권순기 총장님은 코로나 사태가 2학기 그리고 2학기를 넘어서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비대면 강의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위해 여러 부분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한 신문 지면의 내용을 보시면 권순기 총장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학생들의 소양을 늘리기 위해 임기 동안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 제공자인 교수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상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 비대면 강의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바로 등록금 반환 문제인데요. 사실 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경상대 신문에서 여러 번 실렸던 것을 봤습니다. 네, 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한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셨나요? 네, 지면을 보셨다시피 등록금 환급 문제에 관해서는 국공립대학에 해당하는 우리 대학이 등록금을 직접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정부가 등록금을 받아 우리 대학에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등록금을 전면 환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학 회계 사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이를 정부에 공개해서 우리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순기 총장님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의 가정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 상실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거든.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코로나19 긴급 재난 장학금을 모금 운동을 하려고 내부터 할 거고.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 장학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외협력본부의 주관으로 지난 2일부터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권순기 총장님은 7월 15일로 예정된 총장 취임식에 참여하는 내빈들에게도 화환 대신에 긴급 재난 장학금 모금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먼저 이 솔선수범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해 대학 통합과 통합 교명 등에 관한 이 학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권순기 총장님은 원칙과 소통이 있는 통합, 그리고 우리 대학 주도의 통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네, 인터뷰 당시 권순기 총장님은 특히 학생 의견 수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냥 학생의 간부들만 가지고 통합에 대한 부분들 거의 결정을 해버리고 학생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게 소통 부족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통합에 관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차후 계획으로는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이 이제 발전하는 4차 혁명 시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터뷰 당시 주요한 내용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이 총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네,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총장님께서 위기란 위대한 기회의 준말이라고 표현하시며 코로나가 왔고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기 맞아. 근데 이걸 다르게 해갖고 위대한 기회의 준말.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지만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추진할 때에는 오히려 힘을 받기 때문에 우리 대학 모든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통합 문제 외에도 현 시국을 반영한 등록금 문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소신 있는 말씀으로 학생 기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 학생으로서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와 인터뷰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총장님이 대학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신문을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경상대 신문사 예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NU 뉴스 박혜주였습니다. 코로나19로 2020학년도 1학기를 비대면 재택 강의로 마무리한 경상대 학생들이 7월 13일부터 계절 학기를 수강합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과 관련한 안내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박소연 학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학년도 학예 계절 학기는 15일간 진행됩니다. 총 50개의 강의가 개설됐으며 강의 형식은 대면 강의 64%, 비대면 강의 30%, 실시간 화상 강의 6%입니다. 대면 강의가 절반 이상인 겁니다. 하지만 계절학기 운영과 관련한 학사공지가 지연되면서 세부적인 강의 계획서나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에 대해 자세한 방식을 안내받지 못한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당장 계절학기인데 아무런 약간 시험 방법이나 시험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가 지금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GNU 뉴스가 계절학기 운영과 관련해 경상대 재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측의 늦은 공지에 대해 불만이다란 의견 78명, 만족이란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대면 강의 68명, 대면 강의 33명, 실시간 화상 강의가 4명이었습니다.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방역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은 2020학년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강의의 질이나 과제 수행, 시험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예 계절학기 운영 교과목은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님의 재량에 의해 대면, 비대면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의실 배정은 인원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고 강의실마다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게 자리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양학과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기존의 1학기 대면 시험 기말고사 때 방명 목록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 계절학기는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의 시간마다 방역물품은 따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학사지원과 측은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에 대해 대면 강의 방식과 비대면 강의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점 국립대 중 하나인 경북대는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 6일부터 2학기 수업 방식과 관련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결정을 3번이나 미룬 경상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학교 측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불평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GNU 뉴스 박소연입니다. 경상대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취업과 또 대학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근희 학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역시 대다수가 미개설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와 지난 학기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는 182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된 반면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69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됐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학과별, 취업 분야별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개설됐지만 올해는 심리검사와 상담이 64%로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이름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온라인 특성상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들을 때는 그냥 길 가다가 이제 행사하는 부스에 찾아가서 거기 둘러보고 그냥 참여가 됐거든요. 그 강사분이 저희한테 전달하는 말씀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경상대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기 위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1개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 1학기 개설된 69개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학과 제한이 있거나 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약 80%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양하게 하기는 어려워서 캠프하고 집단 상담 정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부족한 프로그램 개수와 불안정한 서버에 제대로 된 참여가 힘듭니다. 비대면에 맞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NU 뉴스 김근희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본가로 돌아간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빈방에 월세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학생을 위한 실질적 사업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경명 학생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22일 진주시가 대학가 착한 임대인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선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차인인 대학생이 함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통장 사본, 임차인의 진주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총 6가지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진주시청 평생학습원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하면 됩니다. 경상대 재학생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67%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학생은 약 3%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월세 인하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58%,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이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귀찮다거나 임대인이 의무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학생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도록 건의를 드렸거든요. 돈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집주인과의 껄끄러운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감수할 만한 수혜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진주시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반값 인하 금액과는 상관없이 월 최대 5만 원, 2개월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의 학생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길 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원금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지원 금액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진주시 평생학습원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신청 인원을 1만 명으로 추산하여 진주시 예비가용자원 10억 원으로 지급액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경상남도 18개의 시군이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대학가 착한 임대인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진주시가 유일합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을 위한 사업인지 임차인인 대학생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GNU 뉴스 김경명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상남마을과 횡보마을에서 평균 연령 80세의 어르신 38명이 당신들의 이야기를 시집으로 펴냈습니다. 경상대 인문도시 하동사업단에서 진행한 인문도시 사업의 결실인 시집 가론의 뛰기의 행복 출판 기념식에 오수민 학생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어머니 딸도 이제 이름 써요. 박덕선. 경남 하동군 횡천면 고즈넉한 상남마을,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집 가론의 뛰기의 행복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가론에는 하동 횡천강, 뛰기는 결혼한 여자를 호칭할 때 출신 지역 뒤에 붙이는 댁의 순우리말로 횡천강 주위에서 살아온 할머니들의 인생을 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당신이 쓴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생 이야기와 진솔한 속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더욱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미사여구 없이 담백하게 써내려간 그들의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할 일, 들여나가서 할 일, 일이 하고 살 적에 맨날 시간이 없었고 그랬는데 언제 세월이 흐르고 80길에 앉아놓으니 시간을 4시간을 쓰는 기라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고 나이 많아서도 일이 좋은 게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살다가 이런 공부를 해갖고 이런 것도 쓰는가 싶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경상대 인문도시 하동사업단은 1년 차부터 상남마을, 횡보마을뿐만 아니라 하남마을과 하동 읍내 문해교육 대상 어르신들께 시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마다 시집을 발간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사여구를 넣는 어떤 시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묻어나오는 한마디의 울림들이 정말 큰 천둥 같은 한마디들을 막 쏟아내세요. 글을 배우고 시를 쓰고 하는 것이 내 숨쉬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0년부터 하동 내에서 진행한 문해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 한글 기역 니은을 익히고 마침내 시 한 편을 완성하기까지 긴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강의식 교육보다 체험 위주의 클레이 아트, 가방 만들기, 콜라주, 그림 그리기 등을 진행하여 글을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에 의한 인문학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여러 지역사회의 노년층도 마침내 글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GNU 뉴스 오수민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첫 번째 경상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